고담시의 정의를 수호하는 배트맨, 공포와 혼돈을 상징하는 조커. 여러분은 둘 중 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악역은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과거처럼 단순히 주인공에게 고난을 주거나 반드시 물리쳐야 할 존재로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 속 악역들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그들의 서사가 더욱 깊어지면서 조커나 크루엘라처럼 악역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까지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스크린을 넘어 음악, 특히 힙합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힙합의 주 소비층인 요즘 전 세계 청소년들은 사랑과 개발적인 메시지를 담은 밝고 긍정적인 곡들보다 마약, 범죄, 성을 주제로 한 가사, 좀 더 어둡고 자극적인 사운드에 쉽게 매혹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역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가 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그의 행위를 낭만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 힙합씬에서는 많은 래퍼들이 이러한 서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본인은 하지도 않은 마약을 가사 속에서 과장되게 반복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트라우마와 서사를 덧붙여 가짜 약쟁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형적인 착하고 바른 교의 누나보다 조금은 어긋나고 위험해 보이는 나쁜 누나가 이성적으로 더 끌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래퍼들이 대중들에게 더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심리에서 아마 비롯되었겠죠. 그러나 힙합이라는 장르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진솔함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장르를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자극적인 포장재로 소비하는 순간 그 본질은 희석되고 결국 힙합이 지닌 매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짜 약쟁이 코스프레로 마약을 미화하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그런 음악으로 이제는 돈까지 쓸어담고 있는 래퍼들, 오늘은 그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어두운 욕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법과 규율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날마다 이를 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영화 속 악당들을 떠올려보세요. 악당들은 현실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금기나 도외시한 행동들을 대신 보여주곤 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기를 깨고 넘어서는 이야기에 더 끌릴 수밖에 없기에 이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는 힙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몇 래퍼들은 마약이나 각종 범죄와 같은 현실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행동들을 가사로 담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가사가 진실 여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금기를 깨는 대리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결국 일부 래퍼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가사가 더 잘 먹히고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업적 성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방향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억눌린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힙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10대, 20대들은 사회적 지위가 아직 낮고 날마다 통제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보통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초년생은 회사에서 선생님과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기 싫은 일들을 참아가며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래퍼들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가사는 이들에게 금기를 깨부수는 대리만족을 제공하게 되죠. 단순히 자극 때문만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적 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심해지면 일부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래퍼들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범죄 자체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이러한 래퍼들을 보며 단순히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이 억제하고 있는 금기와 욕망을 돌아보며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 점에서 내가 쟤네보다는 낫잖아 라는 자기 위안과 자존감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래퍼들의 이런 자극적인 음악과 스토리는 리스너들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동시에 그런 금기를 참으며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복합적인 심리적 만족을 주는 셈이죠. 여기서 잠시 본인 음악에서 마약이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래퍼 퓨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힙합씬에서 마약의 대명사로고도 불리는 퓨처의 가사에서는 수년간 정말로 많은 종류들의 마약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전파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니키 미나지가 한 인터뷰에서 퓨처와 대화를 나눈 썰을 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I remember I had a conversation with Future one time in the studio, and he said something that I will never forget. And he laughed while he said it. He was like, "Yeah, you know, it's like people be thinking I'm really doing a lot of drugs because I rap about it all the time, but they don't even be knowing I'm a lightweight." I said, in my head.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are huge Future fans, for instance. And that's how they're going to feel closer to him because they're doing what they're hearing him rap about. Not knowing that he's He ain't not, on it like that. not like that, no.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사에 마약 얘기를 그렇게 써왔던 퓨처가 정작 본인은 몸이 안 받아줘서 마약을 잘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게다가 퓨처는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직접 밝힌 적도 있었는데요. I didn't want to tell nobody I stopped drinking lean. I didn't want to tell because I felt like, damn, they're going to be like, oh, his music changed because he ain't drinking lean no more. But it just be hard when your fans so used to you a certain kind of way, is that certain persona, you be afraid to change. You be like, you're afraid if they not going to even accept me. 그는 여태 너무나도 많은 곡들을 통해 본인이 찬송해온 이 린이라는 일종의 마약성 음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지만 팬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이 퓨처라는 페르소나에서 마약이라는 주제가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죠. 퓨처는 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음악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레이블 측에서도 위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강하게 말리며 퓨처의 이미지 유지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퓨처의 이미지가 깨지게 되면 그들도 돈을 못 벌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한 시대를 대표한 퓨처의 음악은 훌륭하죠.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와 음악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힙합 문화의 주요 소비층은 청소년이라는 점, 퓨처가 이제는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밝힌 마약에 대한 수많은 곡들을 들으며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해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된 청소년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과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만의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한 래퍼 주스 월드는 이 허황된 이미지의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When I heard Future, the first song I ever heard, Dirty Sprite, like off the first Dirty Sprite mixtape, and that shit had me wanting to sip lean at like 11, 12 years old. 생전 인터뷰에서 그는 퓨처의 음악을 듣고 처음으로 마약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한 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시작이자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스 월드는 아마 몰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한 래퍼의 이미지가 모두 꾸며진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마찬가지로 힙합을 소비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중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흑인 가정 출신의 래퍼들이 생계를 위해 마약을 팔거나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와 트라우마를 가사로 풀어내는 것은 힙합이 가진 리얼함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력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치 일기처럼 음악에 담아내고 그 안에서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팬들로부터 단순한 공감 이상의 이해와 포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이 대중적으로 주목과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일부 래퍼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학습하고 악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혹은 단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전부를 겪어온 것처럼 과장하며 마약이나 범죄와 같은 소재를 대놓고 뻔뻔하게 가사에 담았고 저소득층 흑인들이 비교적으로 마약과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회적 편견을 악용하고 강화시키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런 행태가 진짜 문제인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래퍼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각종 매체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오르며 현실의 무게를 더욱더 명확히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히려 가짜 약쟁이 래퍼들이 진짜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스토리를 가사에 담는지는 아티스트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아티스트로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성인들과는 달리 어린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짜여진 쇼인지조차 모르고 대부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거짓된 서사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건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래퍼들의 모습이 힙합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를 보고 자란 차세대 어린 친구들 역시 비슷한 음악을 만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힙합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마약과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들은 꽤나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힙합과 영화가 가진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장면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허구다, 픽션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게 되죠. 하지만 힙합은 다릅니다. 힙합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삶의 일부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고, 굳이 비교하자면 상업영화보다는 극사실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빨간불에 멈췄을 때 팻말을 들고 돈을 구걸하는 홈리스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실제로 홈리스가 아닌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구걸하며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저는 크게 보면 이 가짜 약쟁이 문제와 그들의 행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대중들에게 힙합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티스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예술을 악용하여 팬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책임감이 전혀 없는 행동이고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은 그 나이대에 접하는 음악들과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델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 내가 좋아하는 래퍼가 약을 하면 괜한 호기심에 나도 해보고 싶고 뭐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진정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높은 시청률을 위해 연출을 했다는 사실이 새어나오게 되면 악플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곤 하죠. 지금까지 진정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전해주며 성장을 해온 힙합이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면 힙합은 고유의 매력을 잃고 타 장르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이미지로 떨어지며 결국 리스너들이 점차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힙합이라는 장르가 리얼함이라는 본질을 잃고 꾸며진 이미지로만 소비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리스너들에게는 실망을, 그리고 힙합씬 전체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아티스트들 또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